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 고민되고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상담 신청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유 종목들 좀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종목들은 또 올라오기도 했었을 겁니다. 시장은 빠졌지만 그 안에서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었을 텐데 보유 종목 중에서는 지금 교체해야 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반등 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고민들 저와 함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는요 02-3772-0269번입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유튜브는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상담을 앞서서 먼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좀 달아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또 떨어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종목들이 조금 흔들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후반부까지 지수의 분위기를 보면은 분봉이거든요. 아침에 밀렸던 분위기에서 점점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후반에도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오늘 떨어졌던 그 낙폭 대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초가보다는 좀 올라서 현재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556포인트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00포인트가 목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아쉽죠. 약간의 공든탑이 무너진 듯한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오늘 아침부터 떨어졌다가 역시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소폭 마이너스에서 마감됐어요. 0.44% 하락한 74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올라갔던 폭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나 좀 아쉽죠. 지금은 이제 800포인트 위쪽에 있다가 이제 반등을 주나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하락 때문에 지금은 7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600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회복이 된 거거든요.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안감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또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투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양시장의 분위기도 장중에 이제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부터 반등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도 지금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제 한 가지 고비가 좀 남아 있죠. 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거고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그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기에 이제 있을 이벤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예고를 했고 이스라엘도 역시 뭐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만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우디 쪽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가 오늘 내일 또는 이제 다음 날일 수 있는데 이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 시장도 좀 더 안도하고 지금의 낙폭을 좀 줄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매도가 좀 많은 장이에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팔고 있는 이 부분은 결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개인들은 불안감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 개인이 매도하면서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신용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 반대 매매 물량을 좀 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한번 반대 매매 물량을 한번 가져갔었고요. 한 번 더 투매를 유발시키고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만 해소가 된다면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코멘트 달아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엔비디아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AI 쪽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종목들이 그 전에 잘 나갔었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고 이 굴곡이 있거든요. 하락이 좀 깊게 나올수록 다음에 새롭게 이제 주도주하고 주도 업종이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눌렸을 때가 기회라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이동하는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달아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상담을 진행해 볼 겁니다. 아래 지금 전화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 유튜브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저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만 04,500원에 6%예요. 20만 4,500원이에요. 예. 네, 20만 4,500원이고 자, 비중이 5%라고 말씀하셨나요? 6%요. 6%요. 아,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혹시 이 매수하신 게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뭐 오늘 7월 29일인가 아. 30일. 7월 달에 매수하셨군요. 그 매수하고 나서 올라갔다 빠진 거네요. 예, 아. 7월 29일. 네, 맞아요. 일단 뭐 최근에 실적이 지금 나왔었어요. 그죠? 실적이 예. 분기로는 최대 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이때 이제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 주가의 분위기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거는 22만 원 내지는 2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밀렸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이번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라 실적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바닥이 좀 탄탄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의 그 마이너스의 흐름이긴 하지만요. 저는 문제될 거 없어요.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저는 예전에 이제 목표 주가를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잡아드렸던 게 있어요. 그때는 대략 22만 원 정도로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22만 원 목표 주가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보시면 그나마 뭐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돌고 있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동안 이제 수급이 안 들어왔던 그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장에 그 손바뀜이 좀 나오게 된다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주들도 시장에서 하나의 또 주도 또 섹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셀트리온을 가져가시고 22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예, 랩티노믹스 네, 4,000원에 30%입니다. 4,000원에 30% 사셨어요. 랩지노믹스를. 이거 혹시 언제 사신 거예요? 오늘 샀어요. 그렇죠?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 장중에 따라가셨어요. 아침에 사셨네요, 예. 그것도 또. 예. 아침에 딱 올라갔을 때, 아이고. 왜 사신 거예요, 이거? 이 종목은? 저기 요즘 저기 코로나? 그쪽이 네. 좀 대세라고 해서요. 아이, 뭘 또 대세까지야.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참 네. 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9%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예. 코로나가 확산 속도가 다시 또 이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틈새 시장으로 지금 시장이 좀 수급도 없고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빠지니까.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밑에서부터 이미 좀 얘기가 나왔었고 랩지노믹스도 밑에서 3,000원 아래쪽에서도 충분하게 시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사셔가지고 제가 딱 보고 이거 오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안 좋은가 보죠, 오늘은. 안 좋다기보다는 오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되고 이거는 만약에 이제 어떤 네. 테마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말고 이제 눌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랩지노미스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 이런 흔들릴 때 보통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흔들릴 때 아래 꼬리에서 매매를 해요, 보통.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거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개인 초보이신 분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매매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흐름이 매매가 잘못됐다는 건 맞아요. 잘못된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이제 그나마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갈 수 있지만 한번 눌러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폭이 큰 종목들은 누를 때 크게 눌러요. 그래서 이 하락폭이 좀 이제 큰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다면 들어가도 되는데 감당이 안 되면 이거는 정말 그 장중에 만약에 10% 20%가 흔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하단 말이죠, 그죠? 네, 그 정도의 그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이거는 이제 차라리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일단 랩지노믹스는 아래쪽에 손해를 보시면 보고 바로 내일 팔아도 될까요? 자, 그럼? 네, 제가 전략들을 세워드릴게요. 랩지노믹스는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최근에. 네.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가 계속 이제 앞전부터 거래가 계속 늘어나진 않아요. 중간에 큰 거래가 들어왔다가 중간에 밀렸다가 다시 큰 거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흔들릴 수 있다,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감내하셔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가 이걸 조금 이제 그 어쨌든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되는데 손절가의 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3,300원을 손절가를 잡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꽤 크거든요. 손절가를 지금. 3,300원이요? 맞아요. 3,3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내일장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이제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위쪽에 지금 보시면 오늘 올라가다가 4,200원짜리에서 많이 흔들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4,200원대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 보시면 이 가격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물량을 한번 이제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반등 나오면 4,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저는 4,200원 있죠. 4,200원 위쪽으로 반등 탁 주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로만. 네, 이렇게 해서 좀 트레이딩을 좀 이게 빨리빨리 매매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자, 랩지노믹스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일까요? GS 리테일. 리테일. 네, GS 리테일 31,600원에 10%예요. 31,600원에 10% 매수하셨고요. 네. 네, 31,600원에 10%. 지금 보니까 최근에 좀 이제 올라왔어요.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오늘 또 눌리긴 했거든요. 네. 일단 내용들을 이제 좀 잠깐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실적이 잠깐 나왔는데 실적 잠깐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7,981억 원 나왔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12.1% 증가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이가 좀 있나 자녀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근데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3.5%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를 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뭔가 굉장히 큰 어떤 실적 증가의 이런 것들은 보여주진 않아서 지금 이제 약간의 지금 주가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GS 리테일은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2만 원대 구간에서 얼마 전에는 2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리테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비예요. 그죠? 네. 소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갑이 열려야 되는데 지갑이 경제 상황이 좋아야지 지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앞에서는 코로나, 그리고 나서 고금리. 그러니까 지갑이 열리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달에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은 서서히 시중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소비의 여력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주가도 그렇지만 연말쯤에는 이제 쇼핑 관련주들이죠.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아마 하반기쯤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이 하반기이긴 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GS 리테일은 지금은 보유하시되 혹시 추가 매수를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좀 단가를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요. GS 리테일이 여기서 시장 때문에 좀 흔들린다면 2만 원 아래로 좀 흔들려 준다면 그때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오히려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좀 떨어졌을 때 하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했을 때 위쪽으로 일단 목표 주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에 중간에 한번 이제 상담을 또 받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은. 네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저는 28,000원까지 먼저 가져가시고 네. 아마 추가 매수까지 했다면 그 정도 가격 왔으면 네. 단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8,000원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또 도와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하지 말까요? 지금 말고요. 제가 말씀 2만 원 아래쪽에 있을 때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그 에코프로 모티? 에코프로 머티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5,500원에 네, 13% 정도 돼요. 95,500원에 13%요. 네네. 자, 95,500원인데 이거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2차 전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요? 예, 저점인가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음. 모아 가볼까 했는데, 이번에 확 떨어져서, 이게요. 네. 2차 전지가 바닥일까? 일단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래가 기준일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네네. 일단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겠다.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을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지금 58만 원대가 최고점이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지금 16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거의 60만 원대에서 16만 원대니까 대략적으로 잡아도 3분의 1 정도, 네,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네. 거의 이상 난 거죠. 16만 원대니까. 그죠? 그럼 이걸로만 봐도 정말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이 하락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교할 때요. 항상 그냥 고점에서만 비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교를 할 때는 과거 실적과 현재 실적을 비교했을 때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어쩌면 그죠? 그러면 실적하고 네. 비교했을 때는 저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고점하고 비교를 해요. 지금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실적 2022년도에 그 순이익이 2,700억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500억입니다. 네. 2024년도에 얼마예요?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최고점부터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저점부터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저점부터. 그렇죠. 네네. 원래는 그렇게 비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네. 에코프로 BM은 10,000원에서 지금은 지금 아래쪽에서 이제 10만 원이죠. 10만 네. 원에서 16만 원대까지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제가 물론 이제 고점부터 많이 떨어졌고 이제 성장성을 또 따져 본다면 성장성도 있으니까 앞으로 전기차 많이 타고 그럴 거니까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라는 거 그런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보지 않고요. 실망감이 있으면 그냥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으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뭔가 기대감이 생긴다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모아가시면 나중에 좀 저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7만 원 부근에 저점이 한번 나왔거든요. 네네. 7만 원짜리를 순저가 잡아두세요. 그리고 7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주면 9만 원 정도는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반등 네. 나왔을 때 매수가 정도 회복되면 그때 저는 거기 욕심 부리지 말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정 멘트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맨날 방송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저는 종목? 예. DR텍 3,300원에 5% 오늘 조금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네, 우리 매수님 보셨을 때 네.
이게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제가 문의 한번 드렸어요. 3,300원에 사셨다는 거죠? 네네, 3,300원. 그럼 어제나 아니면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네. 오늘 사신 분들이 좀 있군요. 자, 일단 DR텍이 뭔가 그 경기 상황을 타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의료기기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디지털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이 종목은 경기를 타는 종목은 아닌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당연히 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네. 떨어지면 당연히 빠져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많이 흔들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일단 DR텍이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죠? 네, 작년에. 예전에 정말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보니까 저점부터 1,500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지금 주가가 좀 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DR텍이라는 회사가 뭐 지금 2023년도의 실적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은 이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앞으로의 어떤 그 상황들을 내다봤을 때 DR텍의 네. 주가는 뭐 지금이 굉장히 부담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네. 시장이 약간 부담이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DR텍은 이제 뭔가 지금 올라갈 만한 뭔가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주가의 약간 횡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네네.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DR텍은 지금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쪽으로는 4,000원 정도 자리보단 좀 아래쪽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가격은 한 3,8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게 지금 보니까 아마 단기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그러면 3,800원 목표가 보시고 반등 나오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네. 주가가 좀 떨어지면 손절가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위쪽으로는 3,800원, 아래쪽으로는 3,000원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릴게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일까요? CS 윈드 CS 66,000원에 20%입니다. 66,000원에 20%예요? 예, 예. 네, 이거 오늘 많이 잘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으셔가지고, 근데 네. 작년에 이걸 73,000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이거 추가로 매수해서 나타났어요. 낮춰놓으신 거예요? 오늘 추가 매수해서? 예, 예, 예. 그 추가 매수를 왜 진짜 밑에서 하셨으면 좋은데 오늘 하셨네요? 좀 올라갈 때? 그때 저 48,000원대 살라고 하니까 김형구 멘토님이 58,000원 지나가면 이제 올라가면 사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나오는 시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김현규 멘토님께서 이제 그 종목을 보시거나 할 때 이제 약간 탄력 이런 것들을 좀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탄력들을 보고서 이제 그 자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추가 매수에서 단가가 낮아지긴 했잖아요. 그리고 예, 예. 원래는 7만 원 위쪽에 있었던 거죠. 73,000원. 73,000원이요. 예. 어쨌든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CS 윈드가 풍력 관련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죠. 풍력 관련주들이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던 건 이제 실적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그 11월에 미국 대선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예. 미국 대선 전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황에 대한 방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11시 정도, 이제 그때 11시 정도부터 이제 방송을 해요. 그때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금 11월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어요. 예, 지금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위쪽으로는 매수가 위쪽에서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68,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 보시고요. 네, 예. 68,000원 위쪽으로 탁 이제 올라갈 때는 좀 아마 내일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한번 오늘 장대 한번 나왔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68,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에 다 팔까요, 그럼 한참에?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예. 수익에서 이거 본점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었죠.
예. 수익이 났으면 그냥 팔면 돼요. 뭐가 미련이 남습니까? 그럼 미련 두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CS윈드는 일단은 제가 6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올라오면 그때 보고서 잘 파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다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각각 다른 지역에서 멘토님께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대구 지역과 그리고 익산 지역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날 강연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시간은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고요. 장소는 지금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익산역, KTX 익산역 2층 개나리실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회 시간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딱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연회 시간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좀 편하신 자리도 맞고 그다음에 편하게 강연회를 즐기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요. 간혹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또 계시긴 해요. 그래서 좀 일찍 서둘러서 오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굴곡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수급들도 새로운 이제 수급들이 교체가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섹터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유망 섹터들에 대해서도 이번 강연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잡아드릴 테니까 오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장에서 저는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SY 스틸텍. 자, SY 스틸. 자, 매수 가격은 지금 4,200원이고 비중은 지금 현재 50%네요. 자, 일단 비중이 좀 많아요. 4,200원.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차트를 보고서 들어가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이 회사 지금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의 실적은 이제 2023년도에 좀 갑자기 좀 늘어난 실적이 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건설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다가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테마주로 좀 거론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미국의 정치 테마주와 엮여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테마주들이 정치적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이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아마도 이 안에서는 이제 세력이 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가를 크게 올리고 또 밀리고 이 거래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한 번에 시세를 분출했고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온 가운데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반등이 지금 이제 꺾인 자리가 위쪽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지금 흔들렸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 가격대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는 이제 밑에서 샀다면 이제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는 자리고 만약에 이제 위쪽에서 샀다면 반등 나왔을 때 한번 역시 이제 탈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아마 어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바로 올라가는 자리보다는 조금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올 수 있어서 이 종목은 손절가도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3,500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 잡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밀고 나서 이제 이거 반등 나오잖아요. 눌렸을 때 이 자리까지 눌리지 않고 반등 주면 대략 4,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지 말고 좀 빠르게 지금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위쪽으로 4,500원 목표가, 아래쪽으로는 이제 3,500원 손절가 잡고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자, 매수 가격은 11,3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시다고요? 11,300원. 자, 보겠습니다. 11,300원이면 좀 위쪽 자리이긴 한데요. 많이 빠진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좀 잘 올라갔다가 이제 눌렸잖아요. 그런데 거래들이 아래쪽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위험한 거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 10,000원 정도 자리가 최근에 저점 자리인데 아직까지 시장의 그 변동성이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종목은 위로 올라갈 때 매수하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0원 있죠. 10,000원 아래쪽으로 눌렸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때 사면 이제 한 번에 사실 필요는 없어요. 5%씩 나눠서 뭐 2번 정도, 뭐 10%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 종목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추가 종목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매수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보시면 13,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밑에서 좀 흔들릴 때 만약에 추가 매수가 정하고 싶다 하시면 10,000원 아래쪽에서, 근데 안 하셔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목표 가격이 13,000원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9,850원이고 비중은 19%예요. 자, 9,850원. 이거는 좀 오래된 종목이군요. 자, 그리고 15%, 19%, 3년이 훨씬 넘었다고요. 홀딩 물타기 손절. 이 고민의 자리네요. 근데 케어랩스는 중간에 이게 시세가 굉장히 크게 한번 나왔었네요. 이때 팔았으면 아마 후회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의료진 파업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정말 빠져나와야 되는 이 상황이긴 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의료 파업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 이게 초기에 원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빠지잖아요. 이 종목은 3년 넘게 물려 계셨다면 이때가 좀 너무 좋았었던 타이밍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실적 좀 점검을 해보고요. 실적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이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다면 저는 여기서는 이제 매도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은 다음에 상담을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이게 4,000원을 잡아드릴게요. 4,000원짜리 잡아드릴 테니까, 4,000원을 잡아드렸다는 건 저는 이제 그 4,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좋은 가격에서 파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4,000원 가격이 오면 그때 저한테 한번 상담을 또 한번 신청해 주시면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가져가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자리는 매도의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4,000원까지 회복했을 때 그때 한번 보시죠. 자, 케어랩스까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전화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DBI 쪽. DB하이텍. 자, 예. 45,000원에 30분입니다.
DBI텍이고 45,000원에 30%요. 예. 자, 그래도 다 미리 뿌리네. 전번에 올랐던 거. 올라갔다 다 내려버렸어요. 예. 아마 지금 보니까 한 4월이나 5월, 6월 초 막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신 게. 예. 근데 한 55,000원 넘어갔다가 지금 밀렸던 거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그 DBI텍이 주가가 크게 뭐 밀릴 만한 그런 이유는 없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자 실적이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뭐 순이익을 보면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3.2%, 그 다음에 24.1%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하지만 1분기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DBI텍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그 전반적인 실적을 봐도 뭐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예. 꾸준히 잘 내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예. DBI텍도 이제 우리도 참여해서 주주 가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또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주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건 나스닥 기술주들이에요. 그죠? 예. 기술주 그것 때문에 중에서도 문제라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주고 있단 말이죠. 예. 예. DBI텍의 경우에는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예요.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그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DBI텍 좀 아쉽죠. 올라갔다 좀 떨어졌으니까. 근데 예. 지금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DBI텍의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그 AI 관련주들이 그동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도 솔직히 DBI텍은 거기에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오히려 전력 반도체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종목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하락에 대한 이제 사실 반도체 투자 심리 외에는 없어요. 떨어지만 이슈가. 거기에서도 심리라는 건 이 종목이 거기에 올라갔던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뭔가 좀 회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흔들려도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고요. 다음 반등 때 이제 지난번에 55,000원에 못 판 게 좀 아쉽죠. 네, 55,000원까지 저는 가져가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흔들려도 물타마 되겠어요. 아니 30%인데 뭐 더 사시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안 30%면 그래도 네,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네, 아빠 그걸 팔고 네. 그 뭐고 호텔 신라를 사라 하더라고. 지금은 나는 교체를 예.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교체를 해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 예. 올라올 때 잘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예. 종목을 사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DBI텍은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 DBI텍은 밑에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 55,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때 잘 파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 네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14,300원에 10%요. 14,300원에 10%요. 네네. 이거 오래된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되셨을까요? 매수하신 지가? 그죠? 아니요. 그건 좀, 그건 좀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수익 보고 또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매수한 시기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재매수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대한전선이 지금 보니까 이제 옆으로 좀 저점을 좀 잡는 것 같은 모습이 좀 있었어요. 이 네.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뭐 바닥이라는 게 어디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액면 병합도 했었고 그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전선 관련주들은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구리값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네네. 그 대한전선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대한전선은 요번에 네. 그 대신 네. 이제 이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미 대한전선은요 고점 한번 네.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만 네. 꺾인 건 아니고요. 고점이 이렇게 네.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서 네네. 반등 주면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에. 네, 14,0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15,000원, 네, 14,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네, 이때 잘 알겠습니다. 빠져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영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부토건. 남부토건이요. 삼부토건. 삼부토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10원에 10%. 1,110원이요. 예. 그게 10%요. 예. 자, 이거 1,110원이면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늘 혹시 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저점이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샀습니다.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자, 지금 이게 원래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테마주로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기업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주로 좀 이제 예. 그 많이 묶여 있던 종목이에요. 엮여 있었던. 예.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얼마 전에 말이죠. 7월 22일 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삼부토건이 계속 떨어져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받았던 건 이제 이 부분이었겠지만 지금 그 전에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눌렸기 때문에 산다가 아니라 앞에서 혹시 이거 뉴스 이런 거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그건 못 봤는데요. 그렇죠, 못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 예.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아차 싶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는 이제 앞선 뉴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사서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지만 떨어지면 나는 손실을 봐요.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번 매매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사셔야 돼요. 삼부토건도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여기서는 좀 애매한 가격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최저점이 900원대까지 내려갔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동전주라고 얘기하죠. 1,000원 밑에 있는 종목이죠. 예, 그런 예. 종목들은 사실 위험성이 좀 커요. 그만큼.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내일장에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진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야 내일장 반등 나오면 반등 보고 매수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에서 나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반등이 예. 안 나오면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일양약품요. 일양약품. 네, 지금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요. 매수가 비중이요? 35,000원이고 20%입니다. 35,000원이에요. 네, 그런 말이 나올 만하네요. 네, 이제서야 바닥에서 조금 꿈틀이 되긴 하는데요. 이거 네. 진짜 지금 20% 비중이면 이거 네. 추가 매수도 여러 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번에 네. 한번 상담했을 때 한 16,000원 정도가 올라오면 네. 그때 상담을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때 뭐 추가 매수를 좀 하든지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지금 상담하셨던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좀 오래돼서 한 2달 좀 됐나, 예? 그래요? 이거 아직 네. 저하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하고 했는지 약간 헷갈리시는군요. 네. 자, 일양약품은 일단 16,00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좀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아니 밑에서 이게 사면 좋을 텐데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지금 막상 이제 더 떨어졌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양약품은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가 조금 많이 떨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익이 300억대였는데 2023년도에는 1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회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네. 이 회사는 이제 시장에서 신뢰가 지금 이제 밑바탕이 돼야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신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받침이 되려면 주가가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이 16,000원이라는 네.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 막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이제 원활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16,000원 정도는 최소한 넘어가 줘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금 밀려버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이제 확실하게 그 16,000원을 넘어섰는지를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상담했던 것 같기도 해요.
35,000원 가격, 아마도 그죠? 네, 35,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보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솔직히 밑에서 사든 아니면 16,000원 위쪽에 사든 매수 단가가 떨어지는 거는 매한가지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16,000원까지 이거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넘어서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네.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네. 제가 보는 어쨌든 똑같이 얘기를 하고 반복하고 있는 게 제가 시선은 이제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일양 약품은 16,000원 오면 그때 연락을 한번 주셔야 되고요. 그때 한번 추가 매수 논의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일양 약품의 네. 경우에도 예전에 그 시세가 나올 때 보면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사이클 돌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16,000원대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그럼 봐드릴게요. 손절하지 말고 그냥 꼭 참고 있을까요? 이거 손절이 지금 필요 없는 가격입니다. 이미 네. 손절하려면 했으면 예전에 떨어질 때 했어야죠. 지금은 그때는 네. 못했죠. 지금 예. 잘못하면 이제 팔고 나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16,000원 확인하고 그때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용민입니다. 네, 어떤 예, 종인가요? GH 신소재.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매수가 4,650원에 15%입니다. 4,650원이요. 네, 네, 15%. 네. 이거 오래됐군요. 아, 예. 자, 근데요. 보니까 네. 이게 최소한 1년, 2년 정도 이상, 2년 정도는 최소한 되신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그렇죠. 그때 혹시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좀 주식을 너무 모를 때를 갖고 코로나 때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요? 지금 그냥 갖고 계속 있었어요. 일단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이 회사가. 네. 이 코로나 때 올라갔던 이제 테마주들이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게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예전하고 거래 차이가 좀 많이 있고,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이번 반등 잘 이용해서 좀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쪽으로는 3,500원짜리의 고점이 한번 막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자리는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가 4,000원 정도 자리인데, 솔직히 4,000원 자리까지는 이제 확신은 좀 어렵지만, 제 생각은 일단 위쪽으로는 3,700원에서 3,800원 정도 가격,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좀 이제 기대를 해볼 만은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막혔던 자리들이에요. 이제 물린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오면 이제 3,700원 넘어갔을 때 정리만 잘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기다려 보시고 이번에 잘 팔고 나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아이고,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강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지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는 대구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는 바로 익산 KTX역에서 진행이 되는 강연회입니다.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니까 시간대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손실도 많이 나셨을 거고, 근데 지금은 포기할 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기만 잘 보내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저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